(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수원 전세 사기 사건. 근저당이 있어도 실 건물 금액보다 이게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00여 가구가 돈을 떼이게 된 부산 사건. 집주인이 충분히 요거를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력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보가 제한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00여 명에 대해 조사했더니 모두 429명, 48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중개사와 집주인 간 공모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안산 단원구에서는 한 집주인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2채를 사들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을 3,6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받는 이른바 업계약을 유도해 가능했습니다. 그 차액은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경기의정부에서는 재작년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이미 설정된 계약을 알아보지도 않고 중개하면서 전세계약 7건이 무효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적발건 가운데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 사기 대책에서 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내놨는데 무등록 영업 등 위법 행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이 연체됐고 모든 금융 거래가 멈춰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계속 연락이 두절돼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물들 중에 한 채가 3, 4층이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리해 전세 계약을 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매물이 안전하다며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이거 다세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 좀 겁이 나서. 지금까지로서는 100% 주인이 돈 못 내줘 한 적 없습니다. 집주인 재력을 엄청 가시를 하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분들한테는 자기 아들이 서울의 구의원이다. 내만 믿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고. 같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또 다른 30대 피해자. 차용증을 써주며 계약을 2달만 연장해달라는 임대인 요청도 들어줬는데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계약 연장도 했던 거고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남구와 금정구 등 이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최소 7채에서 이미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세대만 100여 가구, 피해액은 60억에서 70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가가 뻥튀기가 돼가지고 근저당이 한 40%, 50%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감정가 다 확인하고 하니까 80%인 거죠.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내용 취재한 경제부 재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규모 전세 사건이 많다 보니까 특별법도 만들었고 대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 대책이 피해 예방보다는 여전히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거품이 꺼지면 인천 미추홀, 서울 강서, 수원, 이번엔 부산처럼 지역만 달리할 뿐 대규모 사고가 계속 터질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이 되는데요. 앞서 부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주택 거의 다를 특정한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했는데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걸 위반하면 책임을 물리겠다는 대책은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이 입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대책?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사기 문제를 형법적인 처벌로만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 임대인에 의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무분별한 무자본 갭 투자를 제도적으로 일단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것처럼 전세가율 역시 매매가의 일정 정도로 제한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 전세권 등기 설정을 의무화하면 누구나 그 등기부를 통해서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이런 대책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 같은 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전세 사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제이원 기자였습니다. 재작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를 1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한모 씨. 집주인은 잔금을 받자마자 브로커를 통해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A씨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바지 임대인이 숨져 한 씨는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 공인중개사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나는 중개보증인이 명판이랑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왜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사기가 당했네, 전세금을 못 돌려받네를 왜 자기한테 와서 따지고 있냐.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가 짙은 다른 2건의 계약에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세 사기 연루 의심을 받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점검 결과 대상 가운데 99명, 약 41%가 10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거나 이름만 빌려준 무등록 중개건이 가장 많았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중개사들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행위 5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55건에 대해선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700명에 대해 2차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